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부의 지도를 그리는 남자, 경제 유튜버 킴프로입니다. 혹시 갓생 살고 계십니까? 네, 좋은 습관 만들고, 운동하고, 돈 아끼고, 다 좋은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갓생을 살아도 단 한 번의 경제 위기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100년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1929년 주식 자산의 89%가 증발했던 대공황. 1970년대 당신의 예금과 채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스태그플레이션. 2008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10조 달러를 허공으로 날려버린 글로벌 금융위기. 3주 만에 주가가 35% 폭락했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22년 성장주를 70%나 박살냈던 금리 인상 충격까지. 대공황, 인플레이션, 금융붕괴, 팬데믹, 금리 쇼크. 완전히 다른 종류의 5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름 돋게도 이 모든 지옥에서 살아남은 단 3가지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4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닙니다. 딱 3개. 1929년에 통했던 그 방법이 1973년에도, 2008년에도, 2020년, 그리고 2022년에도 똑같이 통했습니다.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은 지금 이 순간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30%를 첫 번째 포지션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7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2번째 포지션을 사들이고 있죠. 그리고 3번째 포지션은 지난 100년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연평균 1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오늘 이 미친 변동성의 시장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불변의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혜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벼락거지가 아닌 벼락부자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왜 하필 3가지 포지션일까요? 그냥 안전 자산 하나에 몰빵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10개쯤 분산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는 금융시장의 상태, 즉 경제의 날씨가 근본적으로 3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3가지 포지션은 각각의 날씨에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첫 번째 날씨, 디플레이션 또는 위기.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현금이 왕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생존을 위한 유동성과 바닥에서 자산을 쓸어 담을 자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날씨, 인플레이션 또는 화폐 가치 하락. 쉽게 말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짜장면 값이 오르는 시기죠. 종이 자산의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는 정부가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가치가 보존되는 실물 자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날씨, 성장 또는 회복. 경제가 확장하고 생산적인 자산의 가치가 복리로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소유권, 즉 주식이 필요하죠. 역사상 모든 위기는 이 3가지 날씨 중 하나에 속하거나 날씨가 바뀌는 환절기였습니다. 대공황은 첫 번째 날씨, 디플레이션 붕괴였죠. 1970년대는 두 번째 날씨, 인플레이션의 파괴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첫 번째 날씨로 시작했다가 연준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면서 두 번째 날씨로 바뀌었죠. 코로나는 3주간 첫 번째 날씨였다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두 번째 날씨로 급변했습니다. 2022년은 두 번째에서 다시 첫 번째 날씨로 돌아가려는 환절기였고요. 만약 당신이 이 3가지 포지션을 모두 들고 있다면 지금 어떤 날씨이건
앞으로 어떤 날씨로 바뀌건 상관없이 당신의 자산은 안전합니다. 아니, 안전한 걸 넘어서 이 길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폭락장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만이 바닥에서 자산을 주워 담을 자본을 가진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의 매수, 바로 여기서 세대를 뛰어넘는 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포지션이 지난 100년간 5번의 거대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여정, 1929년 대공황입니다. 현대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 그야말로 디플레이션 지옥이었습니다. 포지션 1. 현금과 국채. 1929년 당시 달러는 금의 고정된 근본이제였습니다. 주식시장이 89% 폭락하는 동안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929년의 1달러는 1932년에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었죠. 디플레이션 덕분에 현금의 구매력이 오히려 올라간 겁니다.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보다도 주가가 싸지고 건물 전체가 로비 가격에 팔려나갈 때 그들은 헐값에 모든 것을 사들였습니다. 포지션 2. 금. 당시 금은 1온스당 67달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을 들고 있다는 건 당신의 부가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진짜 드라마는 1934년에 일어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달러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 금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재평가해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금 보유자들은 달러 기준으로 69%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순 없습니다. 오직 금에 대한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을 뿐이죠. 포지션 3. S&P 500.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89%나 폭락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바로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1929년 최고점에서 주식을 사서 폭락장을 존버했다면 배당금 재투자를 가정했을 때 1945년에 원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원금의 2배, 1960년에는 5배가 됩니다. 대공황은 10년이었지만 그 후의 회복기는 30년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현금은 자본을 보존하고 바닥에서 매수할 기회를 줬고, 금은 부를 보존하고 평가절하 때 큰 수익을 안겨줬으며, S&P 500은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 엄청난 복리 효과를 선물했습니다. 두 번째 여정,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대공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 인플레이션 지옥이었습니다. 포지션 1. 현금과 국채. 1970년대 현금은 그야말로 쓰레기였습니다. 연칠에서 13%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돈이 녹아내렸죠. 하지만 단기 국채, 즉 T빌은 달랐습니다.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계속 올라갔고 1981년에는 무려 15%에 달했습니다. 단기 국채를 계속 롤오버했다면 부자가 되진 못했어도 최소한 자산 가치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포지션 2. 금. 바로 이때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의 제왕임을 증명했습니다. 1970년대 초 온스당 35달러였던 금은 1980년 1월 85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10년 만에 24배가 오른 겁니다. 만약 포트폴리오의 10%를 금에 넣어뒀다면 1980년에는 그 비중이 50%까지 불어났을 겁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부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부를 폭발적으로 증식시켰습니다. 포지션 3.
S&P 500. 1970년대 주식시장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14년간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었죠. 하지만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연오 6%의 수익은 냈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1982년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그 후 2000년까지 S&P 500은 연 17%씩 상승하며 역사상 최고의 강세장을 연출했습니다. 1970년대를 버틴 투자자들은 이 모든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죠. 세 번째 여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은행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포지션 1, 현금과 국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 유일하게 작동한 것은 현금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위기 직전 4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골드만삭스, GE,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투자에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위기 속 현금은 수익률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다른 모두가 공포에 얼어붙어 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포지션 2. 금. 2008년 초 온스당 850달러였던 금은 위기 직후 잠시 7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양적 완화, 즉 돈 찍어내기를 시작하자마자 금값은 미친 듯이 솟구쳐 2011년 1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한 완벽한 방어 수단이었던 셈이죠. 포지션 3. S&P 500.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57%가 폭락했습니다. 끔찍했죠. 하지만 패턴은 반복됩니다. 바닥까지 버텼다면 2013년 3월에 원금을 모두 회복했고 그 후 2020년 2월까지 400% 상승했습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5억이 된 겁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정은 비교적 최근이라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 금리 인상기.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코로나 때 현금 보유자들은 폭락한 우량주를 헐갑에 주워 담았고 금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S&P 500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금리가 5%까지 오른 단기 국채는 최고의 투자처였고 금은 가치를 보존했으며 S&P 500은 1년 만에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고 다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5개의 완전히 다른 위기. 하지만 3개의 포지션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와 데이터가 증명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3가지가 특별할까요? 첫째, 현금과 국채는 선택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현금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총알이 됩니다. 둘째, 금은 보험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일한 화폐이며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금은 당신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S&P 500은 성장 엔진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폭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항상 성장해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7년마다 자산이 2배로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워렌 버핏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투자는 S&P 500 인덱스 펀드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워렌 버핏은 역사상 가장 많은 3,250억 달러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가격의 자산을 찾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폭락을 기다리며 총알을 장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3년 연속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S&P 500을 굳건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만약 당신이 40세 미만이라면 포트폴리오의 20%는 현금과 단기 국채에, 10%는 금에, 그리고 7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 다가올 폭락에 대비할 총알과 인플레이션 보험을 갖추고 남은 기간 성장 엔진을 최대한 가동하는 겁니다. 40세에서 60세 사이라면 좀 더 균형을 맞춥니다. 현금 30%, 금 10%, S&P 500 60%로 조정하세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정성이 중요해집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금 40%, 금 10%, S&P 500 50%입니다. 은퇴 직전에 자산이 반토막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배분입니다. 이것은 1000%의 대박 수익을 약속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당신이 살아남고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생존과 성장의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패턴을 무시할 겁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믿거나 자신이 고른 종목이 시장을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리고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또다시 30%, 40%, 50%의 자산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 패턴을 이해할 겁니다. 그들은 모든 위기에서 살아남은 3가지 자산에 자신의 부를 배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락이 왔을 때 그들은 자본을 보존하고 구매력을 유지하며 바닥에서 자산을 쓸어 담을 총알을 갖게 될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허덕일 때 그들은 다음 10년의 성장을 온전히 누리며 부를 쌓아갈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는 반드시 또 옵니다. 5번의 위기, 3개의 포지션, 100년의 증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